여기까지는 고구려 진짜 영역으로 봐줄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고구려를 잘못 보고 있는 모양이구려. 신라 왕들의 계보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박씨로 시작하다가 갑자기 3세기에 김씨가 등장을 하고 쭉 김씨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갑자기 박씨가 등장을 해요. 박씨 양조가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난 내 말씀을 해보시라. 이 흑수들 머릿속이 복잡하고 답답해서 정말 죽을 것 같소. 널리 인간을 세상에 이롭게 하자 이런 뜻인데요. 제 영상이 이롭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단군안건의 후손인 것이고 그리고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파일러 시선 채널 운영자 강정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본업에 제가 충실하다 보니까 1년 가까이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최근에 다른 채널에 출연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이제 납치되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그 캄보디아의 시사 채널에 역사 영상을 올려달라는 댓글들을 제가 몇 명 분들을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하다가 영상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의로 촬영 세트장을 한번 바꿔봤는데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번에 영상을 이제 기획하게 된 게 20부작에서 25부작 정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떤 소재로 영상을 다루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한반도 역사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그 역사 스토리가 과연 사실일까? 프로파일러의 시선에서 프로파일러의 입장에서 하나하나씩 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해체하는 작업이나 아니면 참치를 해체하는 작업보다 이미 한반도 역사 프레임을 프로파일러가 직접 제 손으로 하나하나 해체하는 게 더 재미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제 채널에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후백제를 건국한 교논의 아버지 아자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자게라는 인물이 우리 역사에서 심도 있게 진지하게 역사적인 인물로 다루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심축입니다. 아자게라는 인물이 우리 삼국사의 역사와 그리고 한반도 역사, 고려로 이어지는 그 약점부터 제가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사물이라던가 어떤 고정되어 있는 어떤 무언가를 해체하고 분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약한 고리부터 먼저 건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자게와 교논에 대해서 먼저 접근하고 해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전근대 사회에서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라던가 그 가정 환경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이어나가는 데 대해서 거의 운명적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근대에서도 그런데 1200년대 전에 그때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어요? 100년 전이나 200년 전에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할아버지 때의 노비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로 노비가 되거나 혹은 이제 농사를 지었다라고 할 때 그 자녀들마저도 이제 농사를 이제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봤을 때 그 가정 환경, 부모의 그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1200년 전에 후삼국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아작이라는 사람은 삼국사기에 보면 농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노비였거나 이제 농부였다면 그 자식들까지도 노비가 되거나 농사를 짓거나 이런 부분들은 대물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우리 할아버지 때에 양반이거나 이제 귀족일 경우에는 그 신분마저도 이제 대물림 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고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민이거나 노비일 경우에는 과거 시험조차도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의 기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자게의 직업은 농부였다가 그리고 장군이었다가 반란군의 우두머리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사 같은 경우도 아자게를 농부였다가 반란군의 우두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기록에 대해서 단 한 명도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끔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농부에서 과연 장군이 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의심을 해보고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역사 채널이라던가 역사 강사들이 유튜브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부였다가 본인이 스스로 자칭으로 장군이라고 자칭했다. 혼란기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모였고 그러면서 이제 반란군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농부라는 사람이 나는 자칭 장군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거나 외친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모여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장군이며 어떤 전투를 치러서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명성들이 있었을 때 자격이 되는 사람일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1000년 전, 1200년 전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옛날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의 판단력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의 목숨이 달린 일이란 말이죠. 내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그냥 농부 나부랭이한테 내 목숨을 맡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따져보고, 반란군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과연 현 정권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럴 만한 명성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업적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고서 내가 그 사람이 장군이라고 한다면 충성을 할지 말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죠. 병사들이 그 아자개를 따르는 이유는 그 사람의 직책이 장군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통솔력이라던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사람의 업적이라던가 카리스마라던가 여러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을 믿고 믿을 만한 무언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에,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 혼란기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미 아저개가 장군이라고 칭하기 전부터 이미 주변에 자기의 세력은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분위기를 살피다가 어느 정도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주위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이제 장군의 징후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역시 깔끔합니다. 삼국사기나 고려사에서는 아자기를 단순히 반란 세력의 참여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반란군의 우두머리로 이제 공통되게 소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통된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자개는 통솔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쵸?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지역에서 이주해온 유장이지 않을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한반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신분을 숨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다른 역사서를 보더라도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걸걸중상과 그리고 걸사비유, 대조영이 영주 땅에서 숨어서 지내다가 이해고에게 쫓겨가지고 천물령을 넘고 발해를 건국하지 않습니까? 내 대신 백성들을 이끌고 천물령으로 가라. 나도 형님을 따라 나설 것이. 그런데 이제 나라가 멸망을 하면 어딘가에서 숨어 지내게 되고 신분을 숨긴 채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멸망한 국가의 유장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숨어서 산속에서 약초를 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약초꾼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장군이었고 평생을 군 생활을 한 겁니다. 아자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이 신분을 숨기고 농사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농사꾼이다, 이 사람은 뭐 가은현 어디 상주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걸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신분도 숨겨야 되고 내 출신 성분도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고향이 어딘지도 숨기고 나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내 고향이다 이렇게 숨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통 강력 범죄의 수배자들이 이런 식으로 신분을 숨기면서 도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체포되거나 그렇게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고향은 다른 쪽이고 나이도 숨겨야 되고 이름도 숨겨야 되고 내 직업도 숨겨야 되고 내 외모도 숨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알아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는 곧바로 견훤으로 이어집니다. 견훤이 과연 농사꾼의 아들인가 아니면 잘 훈련되어 있고 잘 교육받은 엘리트 집안의 자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견훤이 농사꾼 집안이었다면 평생을 농사 짓는 것만 보고 배웠을 텐데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논이 언제 글을 배우고 무공을 배우고 그리고 병법을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공을 세워가지고 이제 비장이 되거나 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다루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기록에 보니까 그랬나 보구나. 다들 이렇게 그냥 넘어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절대 개인의 기질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가문이 미쳐나거나 어떤 인맥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밀려가지고 그 사람이 승진을 하거나 출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교논이 농사꾼의 아들이라는 그런 가정보다 교논은 엘리트 집안의 그 가문으로서 교논의 아버지로부터 이제 무공을 배우거나 그리고 글을 배우거나 전술과 전략이라던가 군 통솔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듣고 눈으로 보고 그러한 부분들을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도 그러하다. 예컨대 이방훈이라던가 이런 사람들도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 가정 환경 자체가 그런 가정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고구려를 건국한 고주몽 같은 경우도 부여의 왕자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일반 평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백제를 건국했던 온조와 비료 같은 경우도 기반 세력이 있고 자금력이 있고 소선화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 환경이라던가 주변 환경들 그런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백제를 건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민 아들로서 갑자기 신분 상승을 한다거나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자게 같은 경우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지역에서 이제 이주를 해온 유장이라는 얘기인데 어디서 이주를 해왔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대륙에서 한반도로 넘어온 대륙의 왕족이나 귀족의 가문이라고 봐야 돼요. 시대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당나라 말기라고 할 수 있는데 대략 880년 정도에 보면 황소의 난이 일어나는 그 시기가 대략 그 정도 되거든요. 880년에 이미 당나라의 그 왕실은 이미 붕괴가 되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 나라가요. 왕실이라던가 왕족이라던가 아니면 귀족들은 제거 1순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도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황소의 그 반란 세력들한테 잡히면 그냥 죽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느냐? 한반도로 넘어가서 조용히 숨죽이고 뭔가 때를 기다리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자게 같은 경우는 대륙에서 건너왔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왕건 같은 경우도 대륙에서 건너온 귀족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왕건은 궁의 밑에 들어가가지고 자신이 이제 업적을 쌓으면서 신뢰를 충분히 쌓다가 기회와 때가 됐을 때 자신이 이제 고려를 건국하게 되는 거고 교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라에 들어가가지고 왕건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교논이 후백제를 선포를 하면서 당편 백제비에 그 나오는 그 소정방이 13만의 대군을 이끌어가지고 백제를 멸망을 시키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삼국사기에 나오는데요. 내가 어찌 이들을 응징할 수 없겠는가. 다시 그래서 내가 백제를 건국한다 라는 명분으로 후백제를 선포를 하고 하는 거란 말이죠. 제가 그 예전 영상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당편 백제비 같은 경우는 고려의 만들어진 그런 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다음 편에 의자왕의 백제가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에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근거를 가지고서 밝힐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 내용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버전으로 한반도 역사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주류 강단에서 해체되어 있는 이 프레임을 다시 재조립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해체를 해놨기 때문에 다시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만 하면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허면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야만 하옵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놓으신 다음에 계속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삼국사기 기록에는 교논이 신라의 왕경에 진입을 한 다음에 왕비들을 욕보이게 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욕보였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성폭력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부분으로 와닿는데요. 교논이 단순하게 성적인 자신의 욕구를 분출하기 위한 성폭력의 행위였다면
하필이면 왜 왕비였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교논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라의 왕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라의 하녀들도 있을 것이고 그 신라 왕경의 하녀들이 아니더라도 주위에 경성도에 많은 여성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충분히 그런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왕비일까?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런 범죄 행위라고 보기보다는 물론 범죄 행위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논이 이 신라의 그 왕권을 갈아엎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보이고 이런 정치적인 행위로 보이거든요. 경유양을 죽으라 하고 자살을 강요하는 행위부터 어서 목숨을 끊어라. 실제로 자살합니다. 자신들의 그 부하들과 자신이 그 왕비들을 부궁들까지도 모두 욕보였다 성폭력을 하거든요. 왕비 같은 경우는 그 왕권의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군사를 통해 가지고 살해하고 군사를 통해서 뭔가를 뒤엎는 것보다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고 심리적인 충격을 주고 그 왕권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성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교논이 그냥 일방적으로 신라의 군인으로서 근무를 하다가 반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신라 왕권에 무슨 원한을 져가지고 이렇게 파괴적으로 그 왕에게 자살을 강요하고 그 왕비들을 능욕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파괴적으로 할 이유와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교논의 아버지는 아자개이고 아자개는 대륙 신라의 귀족 신분이란 말이죠. 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종 사촌 경우는 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귀족이 이제 한반도로 이제 넘어오게 된 거예요. 대륙 신라의 그 귀족이 한반도에 있는 이 신라의 그 정치 세력과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정치적인 갈등이 일어나면서 내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삼국사기에 교논이 신라의 왕경에 들어가가지고 왕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제가 삼국사기 기록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에 좌우에게 명하여 왕을 찾게 하였다. 왕이 비와 첩 몇 사람과 함께 후궁에 있었는데 붙잡혀 군중으로 끌려가 왕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강요하였다. 왕비를 강제로 욕보이고 부하들이 비첩들을 함부로 하도록 하였다. 국사를 맡게 하니 이가 곧 경순환이다. 경의 왕에게 자살을 강요하고 왕비들을 욕보인 다음에 김씨 왕조를 세운 거예요. 경혜왕 같은 경우는 박씨거든요. 그의 아들도 박씨고 그리고 3대가 박씨인데 갑자기 경순환 같은 경우는 김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논이 자기 입맛대로 대륙에서 건너왔던 그런 왕족 중에 김씨의 왕족 중에 한 사람을 신라의 왕으로 이제 옹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경순환이다라는 얘기예요. 원래 있었던 그 박씨의 그 왕족들의 그 계보들, 그 이전에 김씨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몇백 년 동안. 그 김씨들은 대륙 신라의 그 왕족들의 그 계보를 차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그 증거들, 그 근거들 하나하나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가지고 싹 다 해체할 겁니다. 다시 재조립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도 주류 강단 학계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륙 신라의 왕족 출신인 김한보 같은 경우는 같이 한반도로 건너왔는데 자신이 보기에는 이미 여기 한반도에 신라의 그 귀족 출신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한보가 내가 이게 정세를 살펴보건대 해먹을 그런 위치가 아닌 거예요.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교논이나 아자개나 왕건이나 이미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한반도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김한보가 압록강 위쪽에 만주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김한보가 여진족의 초대 족장이고 그의 후손인 아굴타가 금나라를 이제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금서에 보면 김한보에 대한 얘기들도 다 나와 있고요. 그게 고려에서 건너온 김한보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는 신라의 출신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려에서 건너왔지만 사실은 신라의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금나라인 거고 김나라. 이 여진족이 자신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자신의 고향이 한반도 신라겠어요? 아니면 대륙 신라이겠습니까? 당연히 대륙 신라이기 때문에 신라를 멸망시킨 그 고려를 응징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공격했던 게 아니라 대륙으로 가는 거예요. 이 기병들을 이끌어가지고 대륙, 우리들의 고향 땅을 되찾기 위해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앞뒤가 맞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삼국사기가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동기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된다면 그 고려 이전의 신라의 그 도덕성과 그 정통성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누락하게 되고 견훤의 행위들, 자극적인 일들 그런 부분들만 이제 기록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박씨의 왕권에서 김씨의 왕권으로 바뀔 때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갈등과 군사적인 충돌이 있으며 그리고 내부 분란이 생기는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라의 역사 9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왕권이 바뀌고 박씨에서 석씨로 바뀌었다가 석씨에서 또다시 김씨로 바뀌는데 군사적인 충돌이라든가 전투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군사적인 쿠데타라든가 정치적인 갈등조차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일어나냐면 아주 수백 년 뒤 그 후대에 누군가가 역사서를 편찬할 때 가공해서 편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짜맞추기 되었다는 얘기죠. 이 김씨들은 대륙 신라의 그 왕계들의 그 계보를 차용해가지고 한반도에 그 왕계에 끼워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가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주류 강단 4개가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 말이 사실이요. 설명을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2년 전이었나요? 제가 신라 왕권의 그 계보가 이상하다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신라 왕들의 계보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박씨로 시작하다가 석씨로 진행되다가 또 박씨로 되다가 갑자기 3세기에 김씨가 등장을 하고 쭉 김씨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갑자기 박씨가 등장을 해요. 박씨 왕조가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박씨에서 석씨, 김씨, 박씨, 다시 김씨로 이어지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냐라고 얘기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한다고 해놓고서 설명을 못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도 좀 더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가 보강하는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제가 20부에서 25부 정도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쭉 시청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그 스토리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의자왕의 백제가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멸망했던 그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13만의 군대를 끌고 온단 말이죠. 그 끌고 왔던 그 13만의 그 멸망한 백제가 한반도 백제인가 아니면 대륙 백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반박할 수 없는 그 부분을 그 누구도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았던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륙 백제와 대륙 신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나도 뭔가 막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러면 연구자로서 역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찜찜하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살수대처 때 612년 때 수나라 장수, 수군의 장수 총관 네오아가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평양으로 진입하였는가? 이 배가 어디로 들어왔지? 어디로 나왔지? 이게 사실 저도 답답하고 설명을 못했었는데 고구려의 평양이 과연 북한에 있는 평양인가 아니면 만주에 있는 평양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을 텐데 대륙 백제와 신라를 주장을 한다면 과연 수나라의 네오아 총관은 어느 백길로 어떤 식으로 평양에 진입을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궁금하고 했는데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 어떤 학자도
지금까지 이 부분을 설명했던 사람이 없고요. 우리나라 1000년 동안 이 부분을 거론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이번에도 제가 1000년 동안 처음입니다. 분명히 제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고정해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